예,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코스피가 밀리는 듯 다시 1% 상승이고요. 코스피가 또 반등하니까 코스닥이 밀리네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뭐 강한 반등이거나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2% 부족한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시장 흐름과 함께 또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전략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 머닝 원에서 볼게요.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두 종목도 비교할 텐데 마침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이 둘 다 이제 MSCI 정기 변경이 포함된 종목이어서 MSCI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이제 11월 편입은 됐고 내년 2월 후보군들이 벌써 언급이 된다면서요. 이거는 뭐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편입되면 사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어때요? 예. 네, 일단 MSCI 지수 이제 그러니까 편출입 예정 종목들의 움직임을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는 그러니까 편입 예고 종목, 예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편입되는 시기를 한 전후로 해서 한 2, 3개월 전부터 해서 수급이 좀 유입되는 경향이 있죠. 예정될 땅이 확정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확정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종목들 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네. 뭐 내년 2월이라고 하면 좀 먼 미래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3개월 앞으로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이제 MSCI 지수 편입 예정 종목들은 한 3, 4개월 전부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좀 갖고 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써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두 종목은 이미 편입이 된 종목인데 네. 아무래도 이 종목들도 기존에 이제 8월부터 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어떤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도 있어도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편입 종목 가운데 APR이랑 H현대 마린솔루션을 볼 거고요. 아까 내년 2월 편입 종목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떤 종목들이 좀 있나 보기는 하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100%는 아닌데 또 얼추 이제 이게 시총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요. 얼추 또 맞습니다. 에비엘바이오, 이스페타시스, 키움증권,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오는군요. 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HD현대 마린솔루션하고 APR을 비교할 텐데요. HD현대 마린솔루션, 조선주나 조선기자재가 네. 위에서 조정을 지금 꽤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 중심으로 해서는 마스카 프로젝트 이벤트가 소멸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가기 위한 좀 단계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사실 조선주뿐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쪽에서도 뭐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T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네. 네, 이 종목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우량 종목에 속해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뭐 분기당 연간 지속 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흐름은 계속 우상향 기조로 가져갔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시장 조정에 따른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HT 마린솔루션 10월 고점이 26만 원대였는데 지금 20만 원대까지 빠졌으니 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좀 빠진 축에 속하고요. 지금까지의 조정폭 중에서는 좀 어쩌면 가장 좀 깊은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편입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부분으로 그렇게 저는 우려하신 부분보다 하방은 좀 받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럼 이 종목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선박 건조 쪽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맡고 있고요. 뭐 현대미포, 현대조선해양 등과 같은 계열사에 속하고요. 현대 마린솔루션은 애프터마켓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그 선박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그 엔진 보수, 그리고 친환경 솔루션, 그리고 선박의 디지털화에 따른 이에 따른 사업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AM 부분이라고 해서 애프터마켓 쪽에 대한 부분이 상장 이후 계속 분기당 성장이 지속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장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2분기 동안 성장폭이 살짝 좀 둔화됐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성장폭이 분기당은 20%씩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0%대로 이제 성장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실망 매물이 좀 있었으나 전체 실적 면에서는 여전히 시장 기대에 좀 부합하고 있고 뭐 지금 아직까지 비중은 크지 않지만 디지털 솔루션이라든지 친환경 선대에 대한 확대에 따른 이런 개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비중 유지 의견을 드린 것은 지금 조선주들이 언제까지 좀 약간 횡보 구간에 있을지에 대한 좀 미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유지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APR도 좀 보고 분석하지. 화장품주들이 사실은 실적이 그리 나쁘지도 않았는데 뭐 기대치에 좀 못 미치거나 그러면서 네. 사실은 낙폭이 꽤 컸던 또 시장의 수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예. 낙폭이 컸던 섹터인데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 좀 움직이네요. 예. 네. 지난주 같은 경우 시장의 급락, 최근에 이제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11월 초 이후 한 거의 2, 3주 동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화장품주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APR은 3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정도로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좀 급락이 한 차례 나왔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지금 2분기 실적 이후 거의 한 3개월 이상 길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의 역할, 대장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APR은 실적이라든지 미국 시장 내에서의 마켓쉐어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을 크게 받지 못한 상황, 그리고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는 부진했던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낙폭이 한두 차례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하방은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APR을 비롯해서 화장품주들은 오히려 이제 4분기, 지금 4분기라든지 연말 시즌을 앞두고 오히려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PR은 미국 내에서의 대형 뷰티 전문샵의 울타뷰티 쪽에 입점을 했고요. 이제 3개월 만에 판매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월 판매량이 30%씩 증가한다. 워낙에 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이런 그 대형 뷰티샵과의 뷰티 편집샵과의 어떤 협업이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뭐 아무래도 연말 시즌 소비 시즌에 앞두고 있다 보니 미국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이에 따른 매출 실적이 좀 더 동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APR은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또 중국과 일본의 갈등 네. 영향으로 화장품이나 뭐 호텔이나 여행 이런 쪽이 좀 올라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HD현대 마린솔루션과 APR 두 종목을 비교해 봤는데요. APR을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또 찾으신 유망주는요. 예. 네, 최근에 아무래도 AI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우려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로봇 종목들도 고점에서 좀 상당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중에 저는 오늘 로보티즈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로봇 종목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로보티즈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로봇주에서는 가장 좀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었죠. 지금도 그렇죠. 네. 뭐 최근에도 뭐 단기 고점에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2배 이상 좀 반등을 한 모습에서 로보티즈는 앞으로 로봇주에서 역시나 대장주 역할을 저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 시장은 산업용 로봇 시장은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대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저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지컬 AI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초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액추에이터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상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로보티즈의 기술력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2026년에는 매출액은 450억 원, 영업이익은 50억 원대까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 12%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이 외형 성장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또 흑자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포커싱을 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조정 받을 때는 관심 있게 꼭 봐야 되는 로봇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을 했을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조정도 좀 있는데 지금 20만 1,000원 수준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로봇 종목은 목표 가격을 좀 잡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워낙에 좀 그렇죠. 급등락이 크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25만 원대 그 최근 고점은 상당히 좀 높았어요. 급등락이 좀 오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5만 원 일자 목표가를 잡고요.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조금 좀 러프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로보티즈를 소개해 주셨어요.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희 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